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30살 후반의 나이로서 또 초수에 한 번에 합격을 했지만 이것이 자랑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실 때 나와 보겠다, 많이 떨겠지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제가 작년에 임용의 이제 뜻을 가지고 여러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았는데 박수민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때 귀에 딱 꽂히는 부분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의심 없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교수님 커리를 따라오면서 정말 열정적인 모습을 제가 배우게 되고, 또한 또 뇌리에 탁탁 박히는 그런 명강의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가는 재미를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배움의 즐거움도 느끼고, 그리고 이런 열정도 배우면서 1년 동안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1페이지에 보시면은 임용의 마음가짐이라고 해서 공부를 할 때 마음가짐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는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잘했어.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합격할 것 같아. 나 정말 천재인 것 같아. 그래서 머리도 쓰담쓰담하고 솔직히 그렇게 하고, 또 안 될 때는 또 토닥이면서 그래, 안 될 때도 있어. 사람이라면 다 잘 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방편으로 도서관, 안 되면 집, 또 안 되면 커피숍을 다니면서 그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시다가 잘 될 때는 스스로에게 격려를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고요. 또 안 될 때도 마찬가지로 쓰담쓰담 하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정말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꼭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초수로서 조금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나 스스로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한 부분만 담아 보았는데요. 먼저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원래 이렇게 벼락치기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반복이 필요한데 계획이 없으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같은 것만 반복을 하던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만 하고 있던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플래너를 사보기도 했는데, 플래너를 사니까 그 플래너에 맞춰서 제가 계획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필요한 부분으로 매일의 시간을 1시간 단위로 하고, 그 시간 내에서 어떤 챕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챕터 내에서 또 파트를 나눠서 그 시간 내에 이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상이면 고대부터 실학까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은 동그라미, 안 한 부분은 X 이런 표시를 해서 다음 주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론을 할 때는 이전에 배웠던 그런 이론들은 오전에 다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도를 나가는 부분은 오후 시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강의를 들었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면에 그러니까 2주 분량을 만들어서 2주 분량이 한눈에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투명 비닐에 넣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플래너를 들고 다니는 그 자체도 저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이면 2주분이 나오고 뒤집으면 또 2주. 한 장이 한 달 플랜을 넣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또 실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듣고 그리고 개요를 꼭 작성을 하면서 암기를 저는 했는데, 강의를 첫 번째 이제 개론 시작할 때는 이틀간의 전체적 강의를 다 듣고 3일 동안 개요를 작성하면서 암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덩어리식으로 제가 개요를 작성하는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용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떠오르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강론에 갔을 때는 가지치기로 하는 형식으로 어떤 용어에 대해서 그 용어 세부적인 것들을 다 가지를 쳐서 이렇게 조금 한눈에 구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강론부터는 바꿔가면서 공부 방법을 계속적으로 조금 연구를 해서 저에게 맞게끔 실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강론 때는 제가 강의를 격일로 들으면서 바로 개요를 작성하고 바로바로 암기를 하는 형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6시 이후에 강의가 올라오면은 한 3시간 정도 두 강을 듣고 들으면서 교수님 얘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책에 다 적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인강이 직강이라면 교수님 말씀을 되돌릴 수 없고 그리고 집중을 못하면 흘려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직강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 내에서 모두 다 이해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수님 판사하는 부분만 판서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정말 집중해서 이해하는 위주로서 그렇게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듣고 난 이후에는 자기 전에 이제 판사한 거를 보면서 한 번 더 교수님 말씀을 떠올리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는 이전에 했던 수업을 반복을 하고 오후에 개요도를 작성을 하면서 바로 암기를 시작했는데, 이때는 교수님이 강의하신 부분에 대한 그 이론서를 정독을 하면서 그 이론서도 한 문장 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 4-5자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줄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줄글들은 다 치고 정말 필요한 문장만 따서 그것들을 이제 개요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훨씬 암기도 쉽고 그리고 구조화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가 재밌기 시작하고 이것을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구술로 풀어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조금 많이 아파서 백지 쓰기는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피아제면 피아제, 뭐 방법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저는 하고 구술로 풀어내는 연습을 해서 구술로는 얘기를 잘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풀이를 갔을 때 이거를 간략하고 명료하게 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구술로도 하되 꼭 백지 쓰기를 뭐 이틀이든 3일에 걸쳐서든 한 번씩은 꼭 쓰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은 나중에 문풀방 가서 제가 했던 그런 실수는 하지 않고 바로바로 명료하게 적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백지 쓰기도 하시면서 또 구술로 좀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터디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구술 스터디 하나 정도를 하고 강의를 들은 것에 대해서 저녁에 한 20분간 2문제씩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구술로 풀어내는 연습을 했던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초수다 보니까 논술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스터디를 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 강제적으로도 쓰게 되고 또 올리게 되고 첨삭을 하면서 또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술을 꼭 스터디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론부터 적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60분 이내 적는 게 9월 초까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개요를 간단하게 교수님들 강의를 듣고 작성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모든 강의를 다 이렇게 개요를 만들어서 했더니 정말 서론, 결론 쓰는 거는 문제도 아니게 싹싹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들으시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작성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시문 같은 경우에도 다 쓰고 나면은 암기가 어느 정도 됐을 때부터는 그 총론 같은 경우에는 뭐 구성 방향, 목적 뭐 이런 식으로 한 2-3가지를 묶어서 영역별 파트를 한 3일 정도로 쓸 수 있게끔 다 나눠서 이거를 하루에 6 영역을 다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렸더니 일주일에 2번씩 고시문을 다 전체 영역을 다 돌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 7, 8월까지 가다가 문제풀이반 가니까 내용이랑 범주랑 내용 범주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 용어까지 내가 다 적으면서 해야겠다 싶어서 그 이후부터는 한 장에 완전히 백지 쓰기로 해서 이렇게 다 나눠서 모든 6개 영역을
뭐 내용 범주 이런 글자까지 다 적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암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시문을 계속적으로 암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에서는 고시문에 대해서 틀린 부분은 하나도 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설서도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데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해설서를 서로 읽으면서 보니까 좋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해설서를 제가 일주일을 잡고 육성으로 녹음을 하면서 한 영역씩 매일 녹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녹음한 육성을 들으면서 해설서를 같이 보는 형식으로서 3주 동안 그렇게 했더니 해설서가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또 이렇게 해설서를 조금 중요 부분만 제가 이렇게 따로 떼서 포인트 되는 부분만 적어서 간략하게 만들어 놓고 한 주는 해설서를 전체 읽고 그 다음 주는 정리된 이것만 보면서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게끔 시간이 좀 로스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공부를 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설서 적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이 잘 적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를 가면은 지도서라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지도서를 스터디 하시는 분들과 뭐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뭐 적고 서로 올리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부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앞에 지도서 앞쪽에 보면은 내용 목록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다 해서 글을 읽으면서 중요 발문이나 중요 내용이 있으면 바로 그냥 적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나중에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는 내가 조금 어렵겠다라는 부분은 저렇게 이렇게 표시를 조금 해가지고 중요 부분으로 다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로 2차 시험 가서는 그 많은 책을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복사한 것만 제가 가지고 와서 한 번씩 넘기면서 제목만 봤을 때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발문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적어서 좀 손쉽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깊이 있게 뭐 말씀을 드리기보다 제가 짧게 필요한 부분만 선생님들이 조금 필요하신 부분만 좀 습득을 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마음 지금과 같은 이런 열정적인 마음을 끝까지 가지시면은 교수님 따라서만 하시면 100% 최종 합격하실 수 있을 거니까 힘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